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그 CLC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게 된 다이아몬드 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 그리고 이제 Q&A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아마 이렇게 출석 체크를 일찍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기용 리더님하고 저하고 네 번의 퀴즈 이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퀴즈 이벤트 시작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경 스폰서님의 휴대폰 번호에 뒤에 자리 4개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뒷자리 4개 번호를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벤트 시작했습니다. 네, 강의 곧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알파 에듀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에 지정되어 있는 위탁 교육기관이, 교육기관, 온라인 본격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원장을 맡아서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경상대학에서,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에서, 강사를, 이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한 5년 정도 중소기업에서도 관리팀을 맡아서 이제 식품회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업무도 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보니까 2009년 6월 달에 오늘과 같은 CLC를 제가 이제 입가를 하고 수료를 했으니까 벌써 11년, 횟수로는 11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던질 부분들은 뭐냐면 왜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앞으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이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스마트 자동차라든지 3D 프린트, 그리고 드론, 가상현실, VR이나 AR, 증강현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기술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서로 간의 어떤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해 오고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이런 기술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작년도 아니죠. 올해 1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벌써 10개월째 계속해서 가고 있죠. 처음에는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코로나 시기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대변환기의 어떤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기술의 문제 말고도 또 하나 이제 심각한 문제는 우리들의 수명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수명이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60만 넘어도 환갑잔치를 하고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어떤 나이를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슬픈 어떤 그런 현실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주변에 보면 저희 부모님도 이미 장모님도 80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수명은 계속해서 길어질 것인데 이게 이제 한양대학교의 이제 김창균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재수가 있으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수가 없으면 200살까지도 산다. 왜 재수가 없으면이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준비 안 된 노후일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는 것이 때로는 재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왜 준비해야 되느냐. 그 두 가지 하두. 기술은 발달하고 수명은 연장된다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술 발달과 수명 연장과 같은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과연 나는,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퀴즈를 내드렸죠. 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1025. 네, 끝번호가 1015입니다.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제가 이제 왜 첫 문제를 그 1015로 제가 이제 문제 퀴즈를 드렸냐면, 제가 앤드를 이제 이렇게 윤영경 리드를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이미 일명 이제 우리가 CC라고 그러죠. 캠퍼스 커플. 제가 이제 2학년이고 아내가 1학년 때 그냥 우연히 만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연애가 시작된 것은
제가 4학년, 아내가 3학년일 때.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참 10월 15일이 다가오네요. 오늘이 10월 15일은 아니죠. 네. 10월 11일. 오늘이 10월 11일에 10월 15일이 제가 아내에게 사귀자라고 프로포즈한 날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끝자리를 1015라고 제가 번호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휴대폰 번호를 1015로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1015였는데 019에서 이제 010으로 바꾸면서 제 번호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번호가 바뀌었지만 아내는 지금까지도 10월 15일 제가 처음 프로포즈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번호. 좀 나름 좀 낭만적이죠, 그죠? 네. 오늘 또 이렇게 퀴즈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우리 또 박경리님, 백은경리님이 당첨됐다라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두 가지 화두, 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속에 이제 기술의 발달과 수명 연장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갈수록 이제 고용은 불안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동 수입의 한계는 결국은 은퇴, 퇴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병장수. 물론 이제 유병장수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병이 있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무병장수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생 소득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평생 소득, 즉 지속적 소득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강복절이라고 해서 일본의 강점기로부터 우리가 독립된 날, 이걸 우리는 이제 강복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강복절이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들의 개인에게도 강복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강복절이 다름 아닌 경제적 자유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한 인생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건데 독립되지 않은, 구속되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산다면 너무나 불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적 자유가 생긴다면 누구나 꿈꾸는 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아침에 일어나는, 출근해야 되는 거,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또는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의 부분에 있어서 하기 싫은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가 주는 또 하나의 장점, 또 하나의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원이 필요하겠죠. 소득. 경제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경제적 소득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소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주는 소득은 노동소득이기보다는 자산소득의 형태를 가져야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급여 수익이다라는 거죠. 급여,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받는 월급, 이 급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득, 노동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소득이죠. 그러나 이런 노동소득은 내가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나 이런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들을 사장님이나 회사에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수입을 얻는 형태다 보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소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노동소득을 통해서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 자산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무엇이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열심히 책을 써서 그것이 정말 스테디셀러가 돼서 끊임없이 인쇄소득을 가져다주는 그런 소득이 또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요즘 잘 나가는 BTS 얼마 전에도 주가가 상장을 하면서 상당히 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큼 많은 노력, 많은 비용을, 많은 자산을 취득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원소득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유튜브 구독수,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자산소득에 해당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꿈을 꾸고 있는 또 하나는 임대소득,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산소득인데, 이런 자산소득이야말로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바로 가져다주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최근에 김성호 회장이 여러분들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이렇게 책에 서점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제적 서적들을 보면 실제로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적인 어떤 누군가의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듣거나 본인의 생각들을 적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라면 이 김성호 작가가 김성호 회장이 쓴 돈의 속성이라는 책,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 이와 같은 책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대로 된 부의 돈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호 회장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을 상속을 받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가끔 물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씩 사고 있는데 뭐가 있죠? 복권이 있죠. 그죠? 복권에 당첨이 되면 또 하나의 로또 부자가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성공을 거두는 일.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 속에 뭐는 없죠? 급여소득은 없습니다. 자영업도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성공을 해야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어떤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되기가 확률적으로 어렵죠. 그죠? 물론 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상속 재산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이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세 번째 사업의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창업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겨우 성공할 수가 있다. 물론 그 자본에는 어떻습니까? 점포도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아이템도 있어야 되죠. 그것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도 해야 되죠. 직원도 고용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내가 모든 것을 걸고 투자를 했을 때 겨우 성공할 수 있다. 또한 당연히 뭐가 가장 크겠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인 성공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처음에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창업일 때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김성호 회장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창업보다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남의 성공에 올라타기를 권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 책에서는 그 방법으로 남의 성공이 올라타는 방법으로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보다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만들 수 있고 그 자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립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호 회장이 이런 어떤 얘기들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조급한 마음에 너무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이 빨리 되는, 돈만 쫓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무슨 당장에는 돈이 될 수 있겠, 운이 좋아서 돈이 빨리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지켜나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성호 회장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준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에서부터 조금씩 뭔가를 준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서 뭔가 하나를 자산을 끊임없이 쌓여가는 자산, 벽돌 한 장 한 장 올리듯이 이와 같은 자산이 마치 성을 쌓는 그와 같은 자산이 필요한 것이지 급하게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한계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봐드릴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너무나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직장 생활만 가지고는, 자영업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 아니다라는 거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제가 첫 번째 하도를 던졌던 자산이라고 하는 소득을 만들어야만, 즉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간과 다른 사람의 노동, 다른 사람의 노력, 시스템 이와 같은 것들을 구축해야만 가능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가 Q&A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루어질 건데, 질문과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룰 내용은 바로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암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과연 이 암웨이 사업으로 우리가 자산을 만들어 경제적인 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가? 과연 가능한가? 아마 여러분들 이걸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도 암웨이를 한 달, 두 달, 3개월 또는 6개월, 1년, 2년째 진행하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암웨이 사업이 맞는가? 과연 이것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루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암웨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를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암웨이 사업은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단행법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행법으로 없고, 다만 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주 짧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사업 금융 거래라고 하는 형태로 구호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금융 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이를 이제 우리는 사업 금융 거래라고 얘기하고, 이 사업 금융 거래가 바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일단 구매를 해서 써보고 소비를 해보고, 소비한 제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하고, 그들도 그 제품을 나와 같이 함께 쓰게 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나오죠. 그래서 보면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돌려주는 시스템, 이를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암웨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미래학자, 바로 엘빈 토플러가 쓴, 여러분들 뭐 집마다 다 이 책 한 권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베개로 사용한다, 어떤 분들은 라면의 받침대로 사용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죠.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 보면 1물결, 2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을 쓰고 있는데, 제4의 물결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4의 물결은 바로 창조화 시대 네트워크가 발현되는 사회라고 보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상상력이고 문화 콘텐츠고 창조고 네트워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4의 물결에서 부를 가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창조자이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창조자 역할을 하는 우리가 바로 어떤 일?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 네트워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소유하게 되냐면 바로 암웨이라는 회사. 그래서 이 암웨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암웨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을 받고 우리가 직접 소비를 하고, 소비에 대한 어떤 제품 감동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연결과 공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게 되는, 바로 요즘에 핫한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소비자, 그리고 이와 같은 비즈니스를 찾고 있는 사람, 이들을 우리는 연결시켜주고 이들 각자들의 서로의 경험들을, 비즈니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또한 이것은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통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실제로 좋은 제품을 제공해 주는 회사,
그리고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아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회사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즉 아메이 사업은 내가 바로 플랫폼을 소유하는,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또 어렵게 접근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제가 쉽게 풀어서 어떻게 이런 소비자 네트워크가 자산의 형태가 되어서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월레버핏이 말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는지, 그것을 조금 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 사업은 조금 더 간단하게 보면 마트 바꿔쓰기라는 거죠. 마트 바꿔쓰기. 기존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것들, 집에서 쓰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바로 생필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활에 필수한 제품인 거죠. 그걸 줄여서 우리는 생필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생필품을 어떻게 소비를 해왔죠? 동네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집에 와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편의점을 가기도 하고 재래시장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인터넷 쇼핑몰, 때로는 휴대폰에 있는 스마트 쇼핑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소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달에 내가 분산해서 소비해왔던 이런 어떤 포인트, 이런 생필품들을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2,000여 가지의 제품에 각각의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포인트를 한 달에 모아보니까 20만 포인트부터 1,000만 포인트, 1,100만 포인트, 그 포인트가 쌓이는 것만큼을 3%부터 해서 35%까지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의 형태로 현금으로 돌려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소비, 내가 한 달에 내가 쓰는 소비와 내 주변에 쓰는 소비를 모았더니 20만 포인트를 달성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약 30만 원의 지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 통장에는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제품은 어떻죠? 고품질의 제품이고 환경 제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지구와 환경에도 위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친환경 소비 제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고품질의 환경 제품을 우리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캐시백을 모으는 것이 바로 아메이 네트워크의 첫 번째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는 캐시백을 받아본 이 제품 감동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알려서 쓰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에게도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해서 그분들도 각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처럼 한 달에 30만에서 35만 원에 주변에 나누어서는 공동으로 구매해서 소비를 모아서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하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3분 정도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도 2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즉 60만 포인트를 만들게 되고, 그동안 내가 또 주변에 많이 알리고 내가 쓰는 제품들까지 60만 포인트를 합치게 되면 9% 120만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한 달에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캐시백은 약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는 내가 그냥 우리 집에서 쓰는 제품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필품들을 사용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환경 제품을 쓰고 싶어 했던 주변 지인들에게, 친구에게, 동생에게, 어머니에게, 이모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했더니 그들도 10,000원 이상의 캐시백을 받게 되고, 나 또한 그렇게 캐시백을 모았더니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이와 같은 캐시백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10,000원을 받아본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죠. 나는 10,000원 받았는데 형은 얼마 받았어? 친구는 얼마 받았어? 물어보더라는 거죠. 왜?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고는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어떻게 대답하죠? 나도 너처럼 혼자서 썼더니 10,000원 정도를 받았다. 자, 그런데 너에게 알렸듯이 나도 주변에 많이 알려서 이런 알린 사람들이 9% 120만 포인트가 되니까 나에게는 10만 원 이상의 캐시백이 들어오더라. 형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나는 그렇게 지금 받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너도 나처럼 조금 더 많은 캐시백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주냐? 너 주변에 너처럼 또 10,000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서 그들도 10,000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너 또한 나처럼 10만 원에서 15만 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9% 네트워크를 가진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9%가 되는 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소비자 네트워크를 형성했더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보니까 9%면 120만 포인트. 120만 포인트가 세 그룹이 되니까 360만 포인트. 그리고 나는 나 주변의 지인과 내가 쓰는 어떤 포인트를 모았더니 40만 포인트. 합쳐서 최소 400만 포인트를 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메에서는 15%의 핀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는 15%의 핀이 해당이 되면 나에게 들어오는 캐시백이 4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지난 9월 달부터 아메이가 2020년, 2021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60주년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메이가 앞으로는 이런 어떤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좀 더 네트워크를 형성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핀이 처음으로 만든 네트워크의 수익 구조에서 첫 번째 핀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브론즈 빌드라고 하는 핀입니다. 이 브론즈 빌드를 만든 사람들의 자격 요건은 나로부터 세 그룹이 각각 60만, 즉 6% 이상이 되는 세 그룹을 가지면서 합이 내가 15%가 된다면 내가 받는 캐시백의 15%에 받는 캐시백의 30%를 추가로 더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수익 구조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캐시백은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김성희 회장님. 직접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거나 근데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에 올라타거나 그 올라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라는 거죠. 기존에 내가 자영업을 하든 또는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어차피 집에서 써야 되는 생필품을 단순하게 마트 바꾸기,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그것을 주변에 아메이 제품이 좋다는 가족들에게 알렸더니 함께 쓰는 공동 구매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브론즈 빌드에 해당되는 조건만 갖추더라도 어떻습니까? 한 달에 내가 부가소득으로 70에서 100만 원, 150만 원이 부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상당히 괜찮은 소득이 발생된다는 거죠.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정말 이거 나만 받을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도 이 정보를 줘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주변에 알렸더니 이 9%가 되는 분들도 나도 15%가 되고 싶다. 나도 빌드가 되어서 30% 캐시백을 더 받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15% 브론즈 빌드가 될 수 있도록 즉 70에서 100만 원을 부수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더니 그분들이 각각 400만 점, 400만 점, 400만 점, 즉 1200만 점의 네트워크의 소비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느냐? 1200만 점 이상이 되는 그래서 퍼포먼스 코어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1100만 점이 넘어가면 21% 과거에는 아메이 소득에 있어서 21% 1000만 점이 넘어가면 21% 캐시백만 이렇게 받았다면 작년부터 올해 9월 달부터는 어떻습니까? 1100만 점이 넘어가더라도 2%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23%의 보너스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브론즈 빌드가 세 그룹, 즉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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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만 점이 넘어가는 그럼 나는 23%의 코어 플러스가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월 캐시백은 200만 원이 넘어가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많게는 300만 원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어떤 캐시백이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250만 원 정도 중간에서 보면 250만 원 정도의 부업을 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이 일에 그냥 나는 단순히 이와 같은 마케팅에 대한 플랜을 이해하고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주변의 제품 감동을 전달하고 그들도 나처럼 빌드가 될 수 있도록 알려줬더니 나는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코어 플러스가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한 번만 들어오고 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브론즈 빌드를 받아서 70만 원, 100만 원을 받는 그들도 그 어떤 돈을 계속해서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 또 다른 소비자들 아메 제품이 좋다라고 쓰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매달 1200만 점을 넘어가게 되는 코어 플러스 리더가 될 거고 1년 내도록 즉 올해 9월 달부터 내년 8월 달까지 1년 12달 1100만 점이 넘어가게 되면 나는 뭐가 되냐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월에 들어오는 캐시백에 보너스를 연봉으로 계산을 해서 열만 일시불 보너스도 지급이 되고 핀 보너스로 플래티늄이 되면 240만 원, 파운드스 플래티늄의 핀 보너스는 480만 원. 이렇게 되면 연간 소득은 최소 5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영업,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부가소득으로 연 5천만 원 정도의 인세 타입의 자산 소득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5박 6일에 해외여행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회계연도에는 시드니 여행이 준비되어 있죠. 이것을 도전하는 리더님들, 9월 달에 1000만 점을 도전했던, 성취했던 리더님들, 계속해서 도전하셔서 시드니를 꼭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끝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가 이와 같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었듯이 이 빌드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처럼 1000만 점을 넘어가는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000만 점을 매달 성취하는 세 그룹,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세 그룹을 가지고 있는 나는, 여러분은 무엇이 되느냐?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 핀이 됩니다. 이 핀이 되면 월에 7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오게 되고 연말에 들어오는 보너스, 핀 보너스 다 합치게 되면 연봉이 1억이 넘어간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은 노동수익적 관점이 아니라 자산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또 끝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만 되더라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분은 이 정도의 나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정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그룹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만들어 본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세 그룹을 3%, 9%, 그리고 400%, 400만 점, 즉 브론즈 빌드를 또 세 그룹을 만들어서 이들이 또 성장이 돼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소득은 2억이 넘어가죠. 정말 안정적인 소득. 이때로부터 아마 여러분들은 카드를 결제할 때 카드 영수증을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레스토랑을 가든 뭐 이렇게 오늘도 점심을 드셨겠지만 한우집을 가더라도 몇 인분을 시키든 누가 얼마를 먹든 고민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꼭 떼어야 된다라고 김일더스 교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립이 아니고서야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조사, 리서치 기관의 조사를 해보면 꿈꾸는 사업이 뭐냐? 바로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라고요? 건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임대 사업을 다 원하더라는 거죠. 3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은 건물을 갖고 산다라는 거죠. 물론 건물도 과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자영업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대가 임차인이 들어와서 가게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빚이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더라는 거죠. 정말 안정적인 자산소득. 무엇이 안정적인 자산소득일지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그때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무엇이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 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자산소득을 만드는 사람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또 프로슈머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프로슈머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산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고 유지가 되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즉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들이 있으시죠. 김미경의 리부트, 그리고 최재봉 교수님의 체인지 9, 그 앞에 읽었던 에이트,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 시대 때 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디펜던스 워커가 돼야 된다. 독립된 뭔가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실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 예전에 배웠던 지식이 아니라 경험 지식. 내가 직접 무에서 유를 만든 그 경험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실력을 갖추고 그 갖춘 실력에서 바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그 쌓인 경험들이 바로 나의 브랜드가 되고 그 나의 브랜드가 바로 파워를 가지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파워가 쌓이게 되면 그 파워를 가진 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나와 함께 사업을 하는 나와 함께 소비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상호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이런 어떤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잘 돌아갔을 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바로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 수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자산소득, 그것이 어떻게 하면 형성되는지, 그리고 완전한 부를 구축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그 또한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객 자산입니다. 소비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컨택트 시대가 아니죠.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언택트 시대가 됐잖아요. 언택트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들, 소비자가 중요하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배려심을 가지고 감동을 줌으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를 가져가고 그와 같이 쌓여져 있는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바탕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고객 자산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듣고 일명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듯이 뚜껑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뚜껑 날아간 사람들은 사업자를 찾으러 다닐까요? 소비자를 찾으러 다닐까요? 사업자가 찾으러 다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업자 찾으러 다니다가 자기처럼 뚜껑 날아간 사람을 못 만나게 되면 그도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자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우선 나부터 브랜드 체인지하고 내가 먼저 고객이 되고 내가 고객이 된 내가 주변 사람들의 고객을 만들어가는 일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고객 자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들과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 신뢰가 구축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 자산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즉 바로 시스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효율과 복제, 카피캣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게 내가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나의 컴피턴트, 능력이,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와 같이 시스템, 효율성과 그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의 자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네트워크의 자산이 만들어져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바탕의 근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는 이제 그것이 네트워크 자산이 자본 자산의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자본 자산은 나에게 잉여 자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즉 쓰고도 남는 자본. 네트워크에서 자본을 자산을 구축했는데 내가 생필품을 사용하고 내가 내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다 쓰고도 남는 잉여 자금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자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그때는 이제 투자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투자 개념으로 바뀌어져서 뭔가를 또 다른 자산의 형태를 자본을 늘려가는 방법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우리는 멘토 자산이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내가 만들어 본 고객, 내가 만들어 본 사업자, 그리고 내가 만들어 본 시스템, 복제, 네트워크 이런 어떤 자본, 자산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의 멘토가 되고 멘토 자산이 되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시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즉 소비자 집단을 형성하고 사업자 시스템을 사업자를 시스템에 조인시키고 상호 윈윈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소득을 발생하게 되고 자산의 다양화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소득에 기타 소득을 더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추가 자산도 형성 가능하게 되는 그런 나만의 고유한 멘토 자산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자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자산 형태라는 거죠. 이와 같은 자료는 제가 어디서 지금 가져왔냐면 Q&A잖아요. 그죠?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해 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공유해 드렸냐면 드림월드 그룹에서 김창원 스폰서님이 만들어줬던 초급 자용 매뉴얼에 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Q&A에 관한 자료들을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질문과 그에 해당되는 대답들을 책으로 또는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배포가 된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좋으시죠? 어떻습니까? 내용이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퀴즈 나가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퀴즈 여러분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바디키 마이핏을 하고 있죠. 바디키 마이핏을 하고 있는데 각자들이 지금 이제 점수를 키를 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퀴즈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먹는 식단을 4가지를 기입합니다. 아침을 기입하게 되고 점심을 기입하게 되고 저녁을 기입하게 되죠. 나머지 하나를 반드시 기입해야만 오늘의 식단이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마지막 하나,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어가는 퀴즈 코너 지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메이 사업,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조금 전에 많은 어떤 네트워크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브론즈 빌드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과연 아메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권할 때 가장 꼭 이 책만은 읽어봐야 된다. 어떤 책이죠?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입니다. 저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 생활신조 5번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생활신조 5번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우리는 일에 대한 어떤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자유, 가족, 인정, 희망을 줄 때에만 일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재정적인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만족할 만한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일에 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죠?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자영업을 하고? 이유는 명확하다라는 거죠. 가족, 부양해야 될 부모님들, 내가 책임져야 될 자녀들, 그리고 아내, 배우자, 남편, 배우자, 이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친구 부자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갈수록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희망에 가득 찬 일이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2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그런 일을 계속 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따라서 리치 디보스 회장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가족을 위한 일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고 인정과 보상을 충분히 받는 일이며 희망적인 일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가 않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메이는 어떨까요? 아메이는 설립된 창업 이념 자체가 뭐냐면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거죠. 아메이는 설립 초기부터 자유와 가족과 희망과 보상 이 4가지를 위해서 회사가 설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메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메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유입니다. 기업 이념입니다. 존재 이유인 거죠.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이 부분인 거죠. 내가 먼저 자립되고 그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경제적인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아메이가 30년, 한국 아메이는 30년이 되었고 미국 아메이는 60년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지금 시작되는 창업하는 네트워크 마케팅들 많은데 아메이는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네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분 교장 선생님도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분도 40이 넘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으로 있으면서 40이 넘어서 운동을 시작해서 정말 멋진 바디빌더가 되어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분도 보면 요즘에는 시니어 모델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더라도 어떻습니까? 모델로 이렇게 직접 런어웨이를 걷는 저런 어떤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메사업은 어떻죠? 아메사업은 그냥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을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메의 수입 방식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트를 바꾼 마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두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전달이 되었을 때 수입은 누가 많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수입이 누가 많죠? 스폰서님이 많다? 여러분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수입이 더 많죠. 그래서 보면 80만 매출 여러분들의 스폰서님 매출인 거죠. 6% 48,000원에서 60만 매출 여러분들의 매출 6% 36,000원을 뺀 나머지가 여러분들의 스폰서 수입이 12,000원이 되고, 여러분은 36,000원에서 A, B에 각각 20만 포인트 3% 6,000원 12,000원을 뺀 나머지 여러분들의 소득은 24,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24,000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폰서님보다 소득이 2배로 많죠. 즉 이 말은 노력순이라는 거죠. 매출순이 아니라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다라고도 나와 있는 플랜입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더라도 나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업은 시작이 되고, 나중에 한 그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그런 플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브론즈 빌더 코어 플러스 코어 핀을 하나 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핀이 준비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여러분들 앞서 제가 코어 플러스 핀은 1100만 점이 넘어가면 코어 플러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준비되어 있는 아메에서의 수익 구조에 또 하나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핀인 거죠. 1000 얼마를 넘어가면 무슨 핀이 되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00만 점을 넘어가는 그 다음 핀 몇만 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핀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댓글창에 달아주시게 되면 또 박기용 리더님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에 대한 추첨 어떻습니까? 누가 당첨됐습니까? 강은경. 강은경 리더 예전에 한번 당첨되지 않으셨나요? 첫 번째로 당첨되셨구나. 강은경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라이브로 또 이렇게 축하드리니까 또 너무 좋네요. 특히 오늘 또 이벤트가 두 가지가 아니라 또 네 가지 퀴즈를 또 드리니까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을 했던 분은 바로 윤영경 리더님이 퀴즈를 내니까 그 순간에 집중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이거 엄청 이게 늘려서 하면 안 되냐고 힌트를 주시더라는 거죠. 보니까 제 강의보다는 내용에 조금 더 댓글에 좀 더 집중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퀴즈 또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퀴즈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왜 굳이 아메 제품을 써야 하나요? 많은 시중에 제품들이 있는데 왜 굳이 너는 아메만 쓰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 주변에 많이 들으시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주변에 생필품 만드는 회사가 건강식품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뭐 정수기 만들고 공기청정기 만들고 우리 아메에서 나온 제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굳이 아메 제품을 써야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품 경쟁력은 있고 우수한 제품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트리라이트 어떻습니까? 1934년도에 칼렌보고에서 만들어져서 샘넨보고 아들까지 이어진 86년 된 회사. 86년 동안 과학자들이 유기농 농장에서 유기농 농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왔다면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맨 아래 글자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스트 오브 네이처, 거기에 더하기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이것은 바로 베스트 포 유라는 겁니다. 최고의 자연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최고의 과학 기술을 특허를 넣어서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베스트 포 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품이 어떻습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아마도 뉴트리라이트 공부를 해보시면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제품을 과거에 만들어 온 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서 끝내느냐,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신제품들을 출시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품을 리뉴얼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월 달에, 이번 달에 바로 뉴트리키즈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두 가지 제품이 한꺼번에 동시에 바로 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이뮤니티 플러스입니다. 이뮤니티 너무나 잘 아시죠? 면역입니다. 면역. 뉴트리키즈 면역 상품에는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밸런스 위드인에 들어가 있던 그런 어떤 유산균에다가 거기에 아메이만의 뉴트리라이트만의 특허인 아세로라시, 비타민C,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넣었죠. 바로 면역에 들어가는, 면역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아연. 이것을 파우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먹거나 물에 타서 먹거나 이렇게 해서 한 달 분량으로 만들어진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가 출시가 됩니다. 기대되시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또 하나의 제품 뉴트리키즈 오메가 3라고 하는 제품이 나옵니다. 젤리 타입이긴 하죠. 기존에는 기능성 식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식품으로 불렸죠. 그냥 단순한 젤리 형태라고만 보셨지만 10월 달에 출시되는 이 제품은 건강 섭취량을 충족하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오메가3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면서 그전에는 용량이 적어서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새로 나오는 신제품은 건강 기능식품으로 되는, 그래서 까다로운 원료를 선발해서 아이들만이 찾는 바로 맛있는 오메가3를 출시가 곧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실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기존의 제품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신제품들을 출시함으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 사업 아이템을 늘려나가고 매출의 정식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브랜드 아티스트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무엇이다? 예술 작품이다. 정말 이 말 자체가 예술이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 어느 문구에도 이런 문구를 쓰는 데를 저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아티스트들만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는 명품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 작품에 하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만든 제품을 화장품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원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티스트리는 명품일 수밖에 없고 쓰면 쓸수록 개선이 되는 제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신제품이 또 출시를 기다리고 있죠. 바로 아티스트리 스튜디오입니다. 기존의 에센셜 라인, 10대들이 썼던 에센셜 라인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패키지 라인을 완전히 바꾸고 사용하는 방법들도 완전히 다 리뉴얼 시켜가지고 스튜디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10대들, 20대들 정말 아마 이 제품이 나오면 아이템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또 늘어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지금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기존에는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환기를 시켰다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워졌죠. 갑자기 추워졌죠. 창문을 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시 감기가 되고 천식이 오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는 다른 표현이 없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공기만으로도 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추구하는 가치다라는 거죠. 좋은 공기만으로도, 집안에 있는 좋은 공기만으로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카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이제 테크의 두 번째, 이스프링. 저는 이 스프링을 또 하나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이 스프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수 방식으로 깨끗한 물, 좋은 물, 이것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물이라고 보면 되죠. 뜨거운 물도 없습니다. 차가운 물도 없습니다. 얼음 물도 아닙니다. 오로지 물이 추구하는 본질에만 집중해 왔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문장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문장이죠. 자, 당신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유행보다 본질을 따지는 합리적인 까다로움. 그런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정수기. 그 정수기를 보면 좋은 물의 기준이 보입니다. 당신의 기준에는 물의 본질에 충실한 이 스프링이 당연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내가 쓰는 모든 생필품은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마트에 가서 인터넷에서 그냥 앱에서 가격 비교하고 디자인 보고
물건의 어떤 내용이 본질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전혀 관심 없이 디자인 보고 주변에서 그냥 광고하면 연예인이 쓰는 물건이라면 주변에 누가 그냥 쓰는 물건이라면 이렇게 해서 물건에 대한 소비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메이는 소비를 하는 기준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죠.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거고 그리고 유행이 아니라 본질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를 한다라는 것은 아메이 제품을 소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비의 기준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기준을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기준을 알려서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이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품 쓸 수밖에 없겠죠. 아메이 제품을 왜 굳이 아메이 제품을 써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메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본다면 왜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누구도 하고 누구도 했다는데 그 사람들 지금 하지 않잖아요. 아메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하다가 다 그만둬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들의 상황들, 환경들은 제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다르더라는 거죠. 다만 제가 본 이유는 제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저는 그만둔 사람입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아직도 이 사업을 하고 있을까? 돈이 많이 돼서? 돈이 되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알아보고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인지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내 자녀들에게 이 제품을 계속해서 쓰게 할 수 있는지 내 주변에 알리더라도 그들이 쓰더라도 이 제품이 문제가 없는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를 했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법학에서는 학교에서 10년을 강의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 제목, 그 주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라고 제가 자처할 수 있지만 아메이라고 하는 사업 분야는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그런 분야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배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오바마도 자기 자녀에게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듯이 내가 모르는 분야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배우는 자세는 바로 겸손한 자세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배운다라는 것은 비우기 위함이지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생활 소비의 패턴, 습관들 이런 습관들을 전부 다 비워내지 않으면 이 일은 시작될 수가 없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이 사업을 배우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내가 몰랐던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소비 패턴들, 고정관념들, 편견들 이런 것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다가 그만둘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 보니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당장 돈이 된다라고 하는 그 돈에만 보고 쫓아가지 않았나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또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내가 배우고 배운 것을 누군가를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이 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배우는 자세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그만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진이 어떻습니까? 개가 공하고 사과라고 하는 두 가지 물체를 보고 있죠. 공하고 사과라는 물체를 보고 있는데 이 공하고 사과를 보고 있는 이 개가 보는 이 사과와 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문맹자는 이미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새로운 문맹자. 과거에는 내가 글을 읽지 못하고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였다면 이제는
어떤 사안을 보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설명을 듣더라도 어떤 강의를 내가 듣더라도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해석하지 없을 때 우리는 문맹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돌아와 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 이해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리는 사업을 그만두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조금만 더 앞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산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보는 이 사진 어떻습니까? 포도송이잖아요. 포도송이. 이 포도는 포도송이에 달려있을 때만 익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파란 포도지만 저 포도가 포도송이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 저 포도송이가 포도송이 자체로만 달려있어야만 익어간다라는 거죠. 저곳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익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안에 온전히 조인 되어 있어야만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만 성장이 되고 그래야만 자산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데 마이 웨이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그들은 이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아메이 사업은 과연 비전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런 황금알을 낳는 이런 어떤 사업이 될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넥스트 도움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비전을 보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느냐? 아메이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바로 헬스 앤 이뮤니티. 앞서 말씀드렸던 이뮤니티. 즉 건강뿐만 아니라 이 건강에 대해져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핫한 단어가 바로 면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면역에 관한 이와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떻습니까? 컨택트. 대면이 안 되니까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그와 같은 시스템, 디지털 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세컨드 또는 어나더 인컴. 그와 같은 수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들어오는 소득 외에 세컨드 잡, 세컨드 인컴, 어나더 인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수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가 수입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고 건강과 면역에 대한 어떤 니즈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온라인 디지털 비대면 효율성이 지향되는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이 그리고 우리는 ABO라는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뿐만 아니라 오퍼튜니티 속에 기회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아메이 회사의 사장님도 부사장님도 나와서 온라인으로 많은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가 보면 1번에 가치 있는 아메이의 제품을 경험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초기 비즈니스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 방법이 바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선물과 소득을, 추가 소득을 발생해 주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초기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겠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Q를 달성하고 비즈니스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지속적인 피넛과 커뮤니티 확장시켜 나가겠다. 다양한 채널을 열어서 소통할 수 있는 O2O를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확장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도 확장시켜서 많은 제품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11월 달에 나오게 되는 스팀 다리미 그리고 안마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형태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드라이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제품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제품 또한 주변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A클릭이라든지 장바구니 이런 것들도 확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소비자 확대. 그래서 각종 프로모션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업에 대한 기반을 안정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A70, 즉 앞으로 오게 될 10년 뒤에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방향성을 이렇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플라이 휠, 즉 날아가는 어떤 바퀴를 타고 사업을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의 전략을 좀 더 요약해 보면 뉴트리라이티를 좀 더 강화해 주겠다. 그래서 헬스와 웰니스 쪽에 방향성을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세븐 플러스 마케팅, 그래서 통합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븐 마케팅 플러스 마케팅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하고 있는 바디키 마이픽 그리고 어린이 성장 그리고 면역 그리고 수면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나머지가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입니다. 세븐 솔루션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디키 마이픽, 어린이 성장, 그리고 면역, 그리고 수면, 나머지 3개가 더 있습니다. 3가지를 여러분들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앞에서 한 스폰서님의 답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A70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어떤 컨텐츠들을 암회에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어떻습니까?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야기들 많이 듣죠?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떨까? 많이 고민되시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암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준비가 되고 어떤 형태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더라는 거죠. 말로 하게 되면 자녀들이 따지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따르더라. 암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꿈을 가지고 그게 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도 가지죠? 목표도 가지게 되고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행동을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에게 말로서 꿈을 가져라, 말로서 목표를 가져라, 말로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가 직접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3%, 6%,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드 그리고 1100만님의 퍼포먼스, 코어 플러스 이런 어떤 핀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도 똑같이 어떻겠습니까? 따라하겠죠. 부모님이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아이도 누워서 저기 스마트폰을 보고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물려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역할,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영재개발의 특강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재능 발굴도 해야 되고 조기에 어떤 교육자로서의 어떤 부모 역할도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는 모델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동기부여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서성을 찾아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된 훈련에 따른 계속적인 정서적인 지지자, 할 수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율적인 훈육자, 희생적인 후원자. 이것이 바로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역할인데 어떻습니까? 암의 사업을 하는 리더님들. 그 리더님들은 이와 같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미 갖추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로지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에게만 목표를 가지고 자녀의 꿈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꿈과 목표를 가지고 행동으로 탱커로서 나아갈 때 이런 어떤 부모의 역할은 충족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부모, 성공한 사업가들, 성공한 사람들의 부모님들을 보니까 어떤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냐면 행동을 통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윤리적인 모델, 즉 부도덕한 부모가 아니라 윤리적인 모델로서의 부모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자율과 통제가 조화가 되더라. 무조건 하고 통제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율과 통제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나가고 있더라. 그리고 자원봉사를 직접 몸소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이런 실천되는 모습을 부모가 가지고 있었더니 자녀들이 성공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공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한비자가 한 글이 유명한 글이 있더라는 거죠. 3류는 자신의 능력만 활용하고 2류는 타인의 능력을 활용한다. 그리고 1류는 타인의 능력을 끌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로 1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에서 강의를 듣고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해서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죠? 3류라는 거죠. 2류는 타인의 능력을 활용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2류라는 거죠. 1류는 어떻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잠재되어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깨워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인류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 너무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빙산의 일각과 밑에 보면 엄청난 빙산의 내용들이 잠재적으로 깔려있죠. 위에서 보여지는 바가 바로 IQ 자뇌라는 거죠. 즉 의식이고 이성이다. 우리가 머릿속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이 지식들, 이건 의식인데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뇌 속에 무의식 쪽에 잠재되어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EQ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험을 쌓는 훈련을 통해서만 변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내 몸의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헬스장을 찾아가서 바디빌더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건을 들고 그리고 턱걸이를 하고 그리고 스쿼트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몸에 작은 근육들이 만들어지듯이 마찬가지로 EQ, 운해라고 하는 이 무의식,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아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 바로 이와 같이 EQ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EQ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사업이다 라고 하는 오너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질에서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알아보고 나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사업이야, 내 일이야 라고 하는 오너십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다, 자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배워야만 이 일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팔로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스폰서의 가르치는, 스폰서의 OEM, 스폰서의 홈미팅, 스폰서님이 얘기하는 1대1 미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팔로우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따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먼저 배우기 위해서는 팔로우십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런 팔로우십이 생기는 사람들만이 뭘 가질 수 있느냐? 리더십이라고 하는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팀을 이끌어가는 자질,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네 번째, 이제는 팔로우십과 리더십을 통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십까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상호 윈윈하는 파트너십까지. 그래서 팔로우십, 리더십, 파트너십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오너십이다. 내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 내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 퀴즈의 정답자 누구십니까? 진혜인. 진혜인님. 진혜인님 두 번째 당첨되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혜인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문제를 지금 3개 드렸습니까? 4개 드렸습니까? 3개요. 3개 드렸습니까? 세 번째가 아까 그 세븐 솔루션에 관한 부분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도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벤트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점이 이런 현상이더라는 거죠.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있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구조. 따라서 없는 사람들에게 보다 부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수정 자본주의죠. 자,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의 수정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부분이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어떤 자본주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이 바로 협력적 경쟁, 즉 코피티션이라고 하는 협력적 경쟁이다라는 얘기죠.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자, 이 코피티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단어에 합쳐진 거냐면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경쟁과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협력,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단어가 만들어진 어떤 내용들의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양쪽에 근초가 있는데 두 마리의 염소가 이 두 가지를 서로 먹으려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걸 먹으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초를 먹기 위해서 두 마리가 서로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두 마리 다 각자들이 먹고자 하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서로가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을 했더니 고기를 끄떡끄떡하고 어떻게 하자? 한 방향으로 이쪽 가서 먹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서 먹자. 이렇게 공정한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모두가 다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협력형의 경쟁이더라.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 자본주의는 경쟁사회인데 경쟁사회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경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협력적 경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를 다 오히려 그 이상을 얻을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나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스폰서님의 아메이 사업을 한번 알아봐야 될까? 그런 갈림길에 서 있을 겁니다. 이를 이제 우리는 터닝 포인트 S의 선택과 결정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을, 기존의 고정관념을, 기존의 편견을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안정시키는 요인 몇 가지들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나의 원칙과 간절한 목표가 첫 번째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핀업의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내가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진다. 나의 행동 원칙을 가지고 간절한 목표를 가질 때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는 성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핀도 성취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을 함양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런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음원을 듣고 이와 같은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함양이 된다는 거죠. 이런 리더십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핀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략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내가 소비자 관리도 하면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팀워크가 만들어져서 팔로우십과 파트너십이 공존하는 형태로 그분을 중심으로 한 빌더,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앵커레그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허브에 연결돼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어떻죠? 바로 주유소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어떤 유튜브 라이브에 접속되어서 에너지를 얻어야만 접속이 되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충족이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도 안정이 되고 확장이 된다는 거죠. 이런 허브에 유튜브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의 성경의 비결을 복제시켜야 됩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그들도 나처럼 할 수 있게, 나처럼 템포화를 하고 나처럼 너체볼트를 할 수 있게 나의 성공의 비결을 복제하는 것이 이 일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에임 하이다. 목표를 여러분들 높이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고자 하는 동기 원인, 동기 요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간절하고 목표가 높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목표가 낮아버리면 굳이 그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하고 싶은 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안 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핑계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나의 원칙과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리더십 향량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앵커렉을 육성하는 곳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이거는 물론 스폰서님과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허브에 연결된 시스템에 조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의 성공의 비결을 복제시켜 놔야 되고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타자의 실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제품을 주문하면 집으로 택배가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가 배달되어 올 때마다 박스에 기재되어 있는 영어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타자 실력과 오타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죠? 기억나시죠? 바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정말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사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끊임없이 저도 이 단어를 외칩니다. 자, 여러분들 9월달 한 달 회계연도가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물론 도전하고 시도했던 목표를 성취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한 달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여러분들이 원하는 브론즈 빌드 파트너를 찾아서 빌드를 만들어가고 그 빌드 만드신 분들이 플래티늄이 되면 여러분들은 에메랄드도 될 수 있고 사파이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달 1000만 점을 놓쳤다라고 해서 아메 사업에 1년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9월달 브론즈 빌드를 달성하신 분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빌드를 달성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파트너들 6% 했던 그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처럼 빌드를 하게 하고 그분들이 빌드를 넘어서 여러분들처럼 1000만 점을 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사파이어가 되고 에메랄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시드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목적이 변하지 않는 데 있다. 정말 저는 이 단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비결은 목적이 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까? 점점 다이아몬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3%를 하셨던 6%를 하셨던 여러분들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퀴즈, 돌발 퀴즈 나갔죠, 그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를 영어로 여러분들 작성을 하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밑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습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복사해서 붙이는 거 안 되죠, 유튜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기용님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열심히 다시 보너스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번호가 안 나와서 돌리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벌써 이제 이렇게 2달째, 3달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이런 어떤 유튜브 라이브를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혼자 이 강의를 듣고 너무나 좋다면 주변에 같이 듣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서 함께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사업도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멋진 강사님이 준비되어 있죠. 문현일 리더님의 성공의 ABCD, 차은시 리더님의 너츠 앤 볼츠, 정말 멋진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10월달 한 달 이 멋진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첨자 혹시 박기용 리더님? 지금 계속 돌리고 있어요. 예, 당첨자가 오늘 쓴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맞춘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6번. 차은시 리더님이 본인의 번호 6번을 외치고 있네요. 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 라방이기 때문에 라이브의 묘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주어진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한 5분 정도 제가 조금 일찍 맞춰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자, 박기영 리더님 호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아시죠? 박기영 리더님은 젠틀하면서도 가장 솔직한 분이거든요. 자 같으면 그냥 밑에 있는 번호들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번호를 불러주겠는데 끝까지 추천기를 돌리고 계십니다. 14번. 아, 네, 나왔습니다. 없어요. 네, 10번째 지금 돌리고 있어. 빨리 24번에 쳐주세요. 24분이 나왔는데 그 또한 네, 번호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넘어갔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번호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얘기해 주십시오. 35번. 35번. 35분이 나왔답니다. 35분 혹시 본인 저요라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없어요. 예, 착각했답니다. 잘못 보셨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적지 않고 그냥 본인의 그냥 임의로 번호를 막 적어 놓으니까 빈 어떤 번호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당첨자 아까 그 누구셨죠? 첫 번째 당첨자 백은경 리더님 그리고 강은경 리더님, 진혜인 리더님 이렇게 또 세 분. 기영중님. 아, 네. 아, 지금 5번째예요.
이현중 리더님 당첨되셨습니까? 예, 예. 아까 아, 네, 축하드립니다. 5번째. 이현중 리더님이 예, 당첨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벤트와 함께 재밌는 또 유튜브 라이브 1주차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과 비전 네,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